뭐 4월 위기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좀 짚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3월 말 그리고 4월 초 4월 위기설에 대한 우려감 뭐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뭐 세 가지로 크게 요약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대우조선 해양 이슈가 한 가지고, 두 번째가 환율 조작국 이슈, 그리고 세 번째가 북한 핵과 관련된 핵실험, 소위 말하는 한반도 지정학적인 리스크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4월 11일, 4월 15일, 4월 25일 각각의 북한의 그 기념일 예정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그를 이제 그 개입 필두로 해서 실질적인 어떤 그 핵실험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이 크게 작용을 했었죠. 실질적으로 4월 11일 우리 증권시장은 물론 환율시장까지 크게 그 변동성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 보여줬었습니다. 4월 15일 지난주 금요일, 지난주 토요일 일단 좀 편안하게 긍정적으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 이제 남은 것 한 가지 기념일 남아 있습니다. 4월 25일 북한의 조선인민군 창건 85주년이 되겠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어찌 보면 소위 말하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은 그래도 좀 잔존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읽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 환율 조작국 이슈는 무난하게 넘어갔죠. 6개국 모두 일단 환율 조작국으로 격상되지 않고 지금 현재의 위치, 관찰 대상국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모습들, 여기는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는 부분, 이로 인한 환율의 변동성 부분, 특히나 원화절상의 방향으로의 움직임은 한숨 이제 그 피해가는 그런 모습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일단 4월과 10월 1년에 두 차례가 벌어지니까 작년 10월 우리가 관찰 대상국에 지정이 된 이후 실질적으로 이번 4월 달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 부분 컸었는데 10월 달 일단 지금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사실상 이것이 연기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시장의 생각이 좀 지배적이다라는 부분, 10월 달을 다시금 재부각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이제 우리나라 시장 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유동성 위기, 유동성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대우조선 해양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4월 달 채권 조정 협의가 지금 이제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채권단의 가장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 일단 채권 조정안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전반적인 그 뒤에 있는, 옆에 있는 그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그 의지 내지는 소위 말하는 그 영향을 줄 것으로, 영향이 미쳐질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우조선 해양, 일단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 대상 업종군 5가지가 있었습니다. 조선업종, 해운업종, 철강업종, 화학업종, 건설업종. 여기에서 이제 해운업종은 일단 이미 구조조정이 다 끝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지만,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고용이 딸려 있고, 그리고 워낙 많은 밑에 하부에 있는 소위 말하는 하청업체들, 벤더 업체들이 상당 부분 많이 포진되어 있기에 사실상 풀어가기 어려운 난제임에는 분명합니다. 근데 그 첨두에 서 있는 대우조선 해양, 이 해결한 유동성의 위기, 이 부분을 놓고 실제로 어떻게 이제 소위 말하는 헤어컷을 어떻게 갈 것이냐. 헤어컷을 한다고 하면 당장 영향을 받는 업종은 은행업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업종 실질적으로 지난 3월 중순부터 상당 부분 주가 차원에서 눌려왔었던 것이 사실이었죠. 실적은 매우 긍정적이었으나 하지만 앞으로 벌어질 대우조선 해양과 관련된 익스포저, 이에 대한 충당금의 추가 설정 문제, 이슈, 부각, 이런 부분들로 하여금 주가 차원에서는 그다지 긍정적인 모멘텀을 못 받아왔었던 것이 사실이었다라는 점. 이런 상황들 속에서 국민연금이 이제 찬성표를 던지다 보니까 추가 충당금 설정, 과거에는 한 4천억 원 정도 이상의 어떤 그 추가 충당금 예상이 되었지만 이제는 한 1,500억 원 내외로 추가 충당금 설정이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가능성,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은행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그 시각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부분 생각을 해볼 필요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 그 옆에 있는 과연 현대중공업의 주가, 삼성중공업의 주가, 현대미포조선의 주가, 각종 다양한 조선업종의 앞으로의 주가 행보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라는 부분. 일단 대우조선 해양이 살아났기에, 아직 살아났다라고는 얘기를 할 수 없겠죠. 살아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이제는 그 가능성이 높아졌기에 오히려
주가 차원에서는 조금은 좀 부담스러울 가능성도 있다. 그 옆에 경쟁 회사들 입장에서는 뭐 삼성중공업이랄지, 뭐 현대중공업이랄지, 그 삼호중공업이랄지, 전반적인 이런 기타 옆에 있는 조선업종, 조선 회사들 같이 동반상승의 분위기가 아니라 어찌 보면 조금 좀 나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4월달 위기와 관련된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좀 긍정적인 상황으로 해결이 되어 가는 분위기, 우려했던 부분들에 대한 일단 한 곡에 넘어가는 분위기. 그러면 이 대목에서 우리가 여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앞으로 변동성을 줄 요소들은 어떤 것일까?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정치적인 이슈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점. 우리나라에서는 5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열리게 되고요. 유럽에서는 프랑스 4월 23일 1차 대통령 선거 투표. 그리고 5월 7일 여기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5월 7일 2차 투표가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프랑스의 대통령 선거는 사실상 유로존에 있는 다른 국가의 대통령 선거와는 조금은 좀 다른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프랑스가 다른 기타 그동안 선택 뭐 영국이랄지 영국이랄지 독일이랄지 다른 나라들 그리고 그리스하고는 조금 또 다른 문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상 프랑스의 어떤 그 변화, 가능성, 극우 세력들의 등장 이런 부분들이 소위 말하는 폴리티컬 이코노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 가능성, 변동성으로 치달을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상당 부분 변동성에 대한 우려감이 유로존에서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바로 영향을 받는 부분은 아마도 유로화 환율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환율 시장의 움직임 예의주시하시고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환율 시장을 모든 우리 증권 시장의 시금석, 척도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부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서 4월, 5월 넘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4월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는 국면. 이제 5월이 들어가면 대선 전국, 우리나라도 이제 대통령 선거 전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이미 시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싶은데 이와 관련된 전체적인 시장의 변화, 변동성과 관련된 부분, 과연 시장이 원하는 바는 무엇일까? 시장이 원하는 바는 당연히 안정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정화의 방향성, 이 속에서 가장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종목군, 업종군들은 무엇일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최근에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드 배치 우려에 대한 완화 부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IT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의 증가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 소위 말하는 낙폭 과대 업종 중에서 좀 찾아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부분. 낙폭 과대 업종 중에서도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옥석을 가리는 그런 고민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